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2022년 6월 22일 아침 방송 즐겁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철은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고 물은 개와 있으면 썩게 된다. 그러하듯 행동하지 않는 것은 마음의 활기를 앗아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참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어제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우주 세계에서 7번째 우주 강국으로 이제 나가는 첫걸음이 되었는데요. 감사 스마일이 어제 4시에 이제 누리호 발사 성공을 갖다가 지켜보면서 감사 스마일도 전에 그 고흥에 나로도 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머님이랑 여기 박물관 우주 박물관에 갔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누리호 발사 성공을 축하한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오늘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누리호 옆에 이 감사 스마일 TV 이 로고가 참 예쁘게 보인다는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오늘 방송할 주제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좀 다소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 방송을 갖다가 좀 길게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을 먼저 요약 정리를 먼저 해드리고 이어서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참 제가 결론을 내린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기대했던 것만큼의 그런 부동산 대책이 많이 담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그런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게 시발점이 돼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새로운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중요한 내용 15가지, 16가지 정도를 갖다가 이야기를 좀 먼저 드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생 임대인 5% 이내 인상 시 실거주 요건 혜택.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는 임대차 시장이 8월부터 좀 불안정해질 것 같으니까 임대인에게 당근책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임대인들께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부분 나에게 이익이 될지 이익이 안 될지를 한번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는 서민층 전세대출 지원 강화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좀 부족하신 분들께 전세자금 대출을 조금 더 해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세 번째로는 월세 및 임차 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을 또 지원도 확대하면서 세액공제까지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민간건설 임대, 공공임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 다섯 번째는 미분양 주택 매입 시에 세부담 경감을 하는데, 이게 미분양 주택이 지금 최근에 이제 생겨나고 있긴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여섯 번째로는 실거주 의무 개선. 처분 조건을 완화하면서 전입 의무도 완화하겠다. 이거는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부터 지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좋은 정책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일곱 번째로는 종부세 부담 완화 및 현실화. 이 부분은 아마 3, 4분기 정도나 돼야지 또 될 것 같고요. 또 공시가격 재조정 부분은 또 4, 4분기 정도 올해 안으로는 어떻게든 결론이 좀 나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여덟 번째로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더 쓰시지 200만 원 가지고 좀 생생되는 것 같아서 한 500만 원 정도로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랬으면 좀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또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축 3텀 가든 당첨되시는 분들 아마 생애 최초 주택으로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 200만 원 면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또 시행 시기를 또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공시가격 제도 현실화 및 탄력적 적용하겠다. 이 부분은 올 하반기까지 일단 이야기를 하겠다고 했고요.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최정식 상환제 보금자리론 도입도 하겠다라고 지금 했고요. 우대형 저축연금 대상도 확대하겠다. 그 다음에 주택공급 250만 원 로드맵을 하겠다고 하는데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은 저도 이 250만 원 로드맵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근데 실제적으로 윤석열 정부 끝날 때까지 이 로드맵이 될지는 저는 물음표를 남깁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아마 이제 7월, 8월 달에 이제 여기에 발맞춰가지고 3기 신도시에 이제 공공분양이라든지 또 민간분양 사전청약을 이야기를 하겠는데, 쉽지는 않을 거라는 저는 먼저 이야기를 좀 드리고요. 다음으로 청년 주거 지원 패키지도 마련하겠다.
14번째로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뭐 정비사업 필수사업비 반영이라든지 자재 인상분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가 살펴보니까 정말 뭐 구체적인 이야기가 없어요. 정말 좀 뜬구름 잡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생각했을 때 올 하반기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이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5번째로 고분양가 관리제도 개선을 갖다가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정말 제가 문서를 갖다가 쭉 봤는데 정말 이렇게 한다라고는 뭐 할 수 있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저도 의구심입니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16번째로 규제지역 재검토하겠다. 이번 달 말에 발표하고 조정지역도 해제하고 라고 하겠다고 하는데 아마 수도권은 뭐 양주라든지 뭐 이제 저쪽 경기 외곽 쪽으로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방에 이렇게 조정지역 해제 지역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예상을 하는데 아마 6월 말에 발표한다고 하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더 드리는데요.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 꼭 기회를 담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공개한 부동산 첫 대책인데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임대료 적게 올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임대료 5% 이내 올리면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을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봤을 때 2024년 말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니까 2년 정도까지밖에 이게 유예를 안 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가지고 또 유동성이 있게 좀 판단될 것 같고요. 또 세입자분들 대상으로는 월세랑 일단 대출로 일단 버티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해가지고 돈이 없으신 분들은 일단 정부를 믿고 좀 버텨라. 내 집 마련할 때까지 좀 버텨라. 정부에서 세액 공개도 해주고 보증금도 대출도 많이 해줄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방송에서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무주택자분들은 집사란 이야기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의 취득세 면제를 이야기 드리는데 정말 무주택자분들이 200만 원 없어가지고 지금 집을 못 사는 게 아닌데 대출 때문에 지금 집을 못 사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제 또 금융위원회에서 은행들에게 이제 금리가 너무 과하다 좀 낮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마 올 하반기에 금리가 기준금리가 인상을 하지만 또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8%까지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8%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누가 집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은 조금 현실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라든지 다주택자도 가능하게 해주고 새집 쉽게 갈아타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세주택 전입부분 폐지했고요. 그다음에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받을 때 기존 주택 처분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일시적 2주택자분들에게 약간의 좀 시간을 좀 부여했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일시적 2주택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집이 매도가 안 된다고 하면 2주택을 또 가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정부에서 지금 마련해 주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렇다 보면 이제 주택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정부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새 집이 비싸진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선 말도 계속 이야기를 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좀 조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제 이야기로는 1.5에서 4% 정도가 이제 분양가가 인상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가 상한제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 드립니다. 지금 만약에 분양가 상한제 이게 조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건설사에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듯이 부수고 새로 짓는 게 6년 걸립니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일기 신도시라든지 뭐 더 나가서 수도권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할 수 있는 단지에서 어떤 시행사라든지 어떤 조합에서도 공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기가 정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제가 윤석열 정부도 문재인 정부랑 같지 않겠구나라고 좀 느꼈던 게 작년 대통령 선거 공약 때도 물론 제가 정치인들을 믿지 않지만 정말 어떻게든 많이 바꿀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바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정부가 바뀌어도 달라지는 건 그렇게 많지 않구나라고 또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더 중요한 여기 반응 보고 또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까지 예를 들어서 양도세 한시적으로 하겠다. 그 다음에 2024년 연말까지 상생 임대 제도를 도입해서 2년 동안 이렇게 안정화 시키겠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또 2년 후에 국회의원 선거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부동산을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이 부동산과 정치는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반응 보고 또 낸다는 이야기. 이게 정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는 분일수록 그 다음에 무주택자의 분들은 정부 말 믿지 마시고 정말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는 게 신간이 편하고 실질적으로 작년 재작년에 연끌해가지고 정말 주택담보대출이 금리가 비싸져가지고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다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주택 가격이 하락한다는 이런 공포감에 휩싸여 있으면 이제 더 내 집 마련을 갖다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년, 2년 또 기다리자 하는데 이 기다리다 보면 내 집 마련은 더 멀어지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으로 새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을 받는 게 더 힘들어지고 또 분양 가격이 더 비싸지기 때문에 점점 집값은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안타깝고 제가 방송에서 이런 이야기를 갖다 드리는 게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정말 이 다주택자분들이라든지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대책이 전혀 무관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정말 집이 없으신 서민들이라든지 무주택자분들은 이 대책이 정말 도움이 하나도 되는 대책이 없다. 정말 이 무주택자 집사란 얘기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해주는 이게 큰 혜택이라는 이야기를 과연 받아들이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차라리 생애 첫 주택 구입 시에 대출을 갖다가 정말 정부에서 보증을 해가지고 정말 대출 이자를 갖다가 획기적으로 좀 감면해주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주택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또 임대차 시장도 안정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감사스마일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이어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1분이 지났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핵심적인 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제가 빨간색으로 어저께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했던 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공감대를 확산하겠다고 하는데 눈높이가 아니라 일단 정치적인 논리로 너무 많이 접근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은 임차인 부담 경감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3분기에 부동산 정상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단 세제라든지 금융이라든지 공급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의 개선안은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를 못 드리지만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듯 하고요. 갱신 만료 서민 임차인 대상이라든지 임대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앞으로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처분이라든지 전입 의무 완화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좋은 것 같고요. 분양가 상한제 거주 의무 완화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또 지축센터과들하고 또 비교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최초 입주 가능일 즉시가 아닌 해당 주택의 양도 상속 증여 이전까지만 실거주 기간을 준수토록 계산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2022년 하반기 및 내년 상반기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하반기에 주택법 개정이 된다고 하면 지축센터가든도 입주와 동시에 이런 전세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를 갖다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세제 정상화 이 정부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야기를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여기에 생활안전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일단 현재는 연 1억 원으로 제한했는데 앞으로 이제 2억 원까지 좀 완화를 하겠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일단 가계 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도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시사를 좀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금융 정상화를 갖다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대출 규제가 지금 단계적으로 정상화 지금 하겠다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 DSR이거든요. 지금 DSR 3단계가 이제 다음 달에 시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생활자금 애로가 상당히 많이 따르고요. 이 DSR 산정하게 됐을 경우에 실제적으로 대출을 갖다 많이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용대출 연소득 범위 내 제한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DSR 배제 한도 등 확대를 갖다 한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은행에서도 지금 대출을 갖다 못 해줘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힘든 상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 3, 4분기에는 이런 대출 부분도 많이 좀 완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활성화 관련해가지고는 대상자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공급 확대 및 규제 완화.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갖다가 250만 원을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주택 공급이 이렇게 내가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250만 원어가 5년 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계획을 해가지고 정말 구체적인, 정말 1부터 100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짜야 되는데, 그냥 내가 수도권에 100만 원, 지방에 150만 원, 이렇게 하겠다라고 던져놓는다고 하면,
5년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되지도 않고요. 거의 여기 안에 250만 호 안에 이제 3기 신도시 또 이제 추가로 지정했던 이제 광명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 4차 신규 택지라든지 양주 상흥면 3마리까지 이런 것들 다 들어갈 텐데 제가 생각했을 때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꼭 정책 설계 단계부터 민간 전문가와 소통해가지고 수요 친화적이고 실행력이 높은 공급 정책이 설계되어서 지금 정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에 넘어가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택 공급 관련해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제가 강하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요. 분양가 상한제 합리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 분양가 상한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로또 분양 관련해가지고 로또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것 같고 더 나가서 이제 아파트의 그런 공사비를 갖다가 낮추다 보니까 더 여러 가지의 또 이제 공사의 관행들 예전에부터 잘못됐던 관행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었다 보니까 화정 아이파크 같은 사고도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일단 무조건 가격만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외부 검증위원회를 신설하고 또 자재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양가 일부 현실화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허그에서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런 개선도 제가 현행이라든지 개선 사항을 쭉 보니까 이것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고 많은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규제지역 재검토는 6월 말까지 이제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투기과열 지구라든지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지금 많이 조정이 돼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시장이 지금 현재 앞으로 올 하반기라든지 내년까지도 제가 저한테 지금 문의가 오신 분들이 주택을 매수를 하겠다는 분들보다 다 매도를 하겠다는 분들이 더 많고 또 더 나가서 지금 창릉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타 신축 아파트 공공분양이든 민간분양이든 새로운 분양을 갖다 받으려고 지금 대기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시장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존에 있는 구축을 팔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20평대를 팔고 30평으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데 팔리지를 않으니까 이사를 가지를 못하고 있고 더 나가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악순환이 지금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주택시장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고분양가 관리제도 이런 것들은 정말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반드시 좀 변화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여기에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갖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좀 관심 있게 좀 봤던 부분은 부동산 정책 거버넌스를 갖다 운영을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가지고 정책 간 상호작용을 고려해서 질서 있는 정상화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이라든지 세제, 그다음에 금융, 규제, 공정시장 분과까지 해가지고 다 정례안을 하지 않되 현안 발생 시에는 부동산 정책 컨트롤 타워로서 수시로 개최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도 이렇게 했던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보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주택가격, 주택시장이 지금 안정화되어 있다고 좀 판단하는 건데, 주택시장이 안정화되어 있는 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주택 공급이 많아가지고 안정화되어 있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런 시장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충분히 소통해서 민간 부처 협력을 통해가지고 정책이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부동산 정상화 프로세스를 중단 없이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야지만 윤석열 정부가 성공을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던 게 가장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동산 때문에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것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부동산입니다. 우리 실생활과도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지만 저는 부동산만큼 정치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게 없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정치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게 뭐 주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부동산은 정말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면서 의식주하고 또 되어 있는 상태에서다 보니까 내 집을 갖다 마련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 그리고 기본적인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특히 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현실성 있게 펼쳐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강하게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 정책 과제가 여기에 이제 시행 일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게 빠졌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조치사항하고 시기라든지 시행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행 시기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혹시 이제 다주택자분들이라든지 또 무주택자, 1주택자 분들은 이번에 나와 있는 정책이 앞서서 제가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판단을 갖다 의사결정을 하시려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20분을 갖다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분양가 제도 운영과 합리화 방안에 돼 가지고는 제가 이야기를 갖다가 시간 관계상 이야기를 좀 드리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물 한 잔만 마시고 이야기를 갖다 종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 대책을 갖다 보면서 제가 정말 정권이 바뀌어도 이 대책은 바뀌니까 정권이 바뀌었지만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달라지지는 않겠구나. 그러나 이제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간보기가 또 될 수가 있고요. 또 반을 보고 이제 앞으로 또 정책이 계속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25번인가 27번 부동산 정책을 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냈는데 또 집값이라든지 임대차 시장이 안정이 되지 않으면 다시 또 부동산 대책을 또 낼 것 같고요. 조금 아쉬웠던 거는 지금 보니까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아직 현실적으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임대사업자 제도를 갖다가 59제곱 이하는 할 줄 알았는데 지금 대책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지켜보고 어떻게 또 판단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다주택자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1주택자분들도 계실 거고 무주택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이야기를 오늘 방송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분들은 이제 종부세 작년에 이제 종부세 계속 인상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집을 팔아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버티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5년 동안은 크게 부담 없이 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주택자분들이나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은 말씀 드리는데 이 무주택자분들은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무주택자는 지금 현재 상황이 대출금리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주택시장이 또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이 너무너무 많으실 것 같으니까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많은 분들이 3기 신도시라든지 아파트 청약을 갖다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또 정말 더 떨어지면 어떡할까 이런 또 고민을 갖다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향후 5년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주택 공급을 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올 하반기까지는 이런 식으로 좀 갈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상향을 할 거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하루라도 빨리 무주택자분들 집을 사시라는 말씀 드리고 1주택자에서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내 집이 내가 쉽게 말해 내 집이 매도가 지금 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좀 타이밍을 지금 당장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좀 한 타임이라고 좀 그렇지만 6개월에서 2년 정도 시간을 갖다가 일단은 벌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유를 좀 갖고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또 이제 아파트를 갖다 분양을 갖다가 받으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하루라도 빨리 정말 내가 정말 좋은 지역만 선택을 갖다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어쩔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시라는 말씀을 끝으로 강하게 드리면서 지축 센텀가든하고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하고 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비교를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또 언짢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현재 지축역 센트럴푸르지오가 센텀가든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대장 아파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도 저는 이제 지축 센텀가든이 후분양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들어가서 내부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또 들어가서 또 보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3년의 연식은 어찌됐든 간에 2019년 12월에 이제 입주한 아파트고 2022년에 10월에 입주한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3년 새 거를 더 좋아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다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이제 센트럴푸르지오에서 지축역 걸어오는 거리라든지 센텀가든에서 지축역 걸어오는 거리라든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서 저는 센트럴푸르지오랑 센텀가든이랑 거의 같이 갈 것 같다라고 지금 이야기 드렸는데 서운하게 생각하셨으면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을 듯 하고요. 감사 스마일이 제가 방송을 하잖아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제가 좋다는 이야기 절대 안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제가 만약에 센텀가든을 산다고 하더라도 제가 좋다는 이야기 안 할 거고 센트럴푸르지오 산다고 해도 제가 좋다는 이야기 안 하겠지만 일단은 저는 공정하게 일단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다시 한번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지축 센텀가든 때문에 저에게 또 댓글을 다 일일이 남겨주시고 저에게 전화 주시고 문자 주시고 카톡 주시는데 제가 일일이 개인적으로 다 답변을 못 드린다는 점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감사 스마일이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길게 좀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길게 이야기 못 드렸는데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나왔던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많은 부분이 또 변화가 될 것 같고 이게 과연 시장에서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바로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 같고 향후 3분기 또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또 공급 관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추가적인 대책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관련해가지고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